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며칠이냐? 2020년 2월 23일이고 일요일입니다. 외부감사 업체들은 보통 회사에서 자체기장을 많이 합니다. 그럼 이제 자체기장이 마무리되고 또 이제 회계사한테 감사를 받은 이후에 그 감사 받은 결산 재무제표를 가지고 이제 저희처럼 이렇게 세무사들이 세무조정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이제 이번에 맡은 업체 한 군데가 감사를 너무 빨리 마쳤어요. 감사를 나 이렇게까지 빨리 마치는데 또 처음 봤어. 지금 1월 25일날 부가가치세 신고 끝나고 결산을 바로 해버렸나봐요. 이제 지난주 금요일까지 원래 마감을 해주기로 했는데 안 됐어요. 마감이 잘. 감면검토가 너무 늦어져가지고 저도 이제 세무조정을 한 2월 정도 요때 돌리는 게 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저희는 어차피 다 회계 프로그램으로 다 신고서를 만들고 또 전자신고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프로그램들도 업데이트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어요. 계정세법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도 3월이 되면은 막 맨날 거의 미친듯이 막 업데이트를 엄청 할 텐데 이게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제가 마감을 했다가 혹시 이게 이제 국세청에서 나중에 오류가 잡히거나 아니면 나중에 업데이트가 된 걸 제가 혹시 못 보거나 예년과 다르게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 코로나. 여러분 제가 이제 차에 혼자 타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는 안 꼈어요. 근데 지금 한창 어제 오늘 막 시작해서 막 코로나 확진자가 막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그 세무사 회에서도 원래는 2월 달이 되면은 법인세 실무 교육을 다 돌립니다. 전국적으로. 실무 교육을 다 하는데 이번에는 단체로 모여가지고 교육하는 게 위험하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집단이 모여있는데 여러분 가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교육이 다 취소가 됐어요. 동영상 교육으로 다 대체가 되거나 교재를 우편으로 발송해주고 교육이 다 취소가 돼서 원래라면 2월 초 중순쯤에 법인세 실무 교육을 한번 듣고 리마인드가 좀 됐어야 되는데 제가 그것까지도 좀 안 된 상태에서 조정을 돌리다 보니까 마음의 준비가 아직 덜 됐어. 이게 심리적으로. 원래 3월이 돼야 이 법인세 머리는 돌아가는데 아무튼 그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좀 일찍 끝내려다 보니까. 근데도 걱정이죠. 이제 사람 많은데 이런데 지금 다들 조심하게 이제 각자 위생관리도 철저하게 하고 마스크도 끼고 다니시고 지금 이래야 됩니다. 저희는 정말 한 군데 이렇게 저희 직원들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거래처 사장님들도 만나고 직원분들도 만나고 지금 최소화하고 있지만 또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이 뭐 이제 걸려버리면 끝장이에요. 이거 진짜 이거는 대재난입니다. 지금 3월에 그렇게 돼버리면 진짜 대재난이라서 진짜 조심해야 되고 각자가 진짜 좀 조심해야 돼요. 다 왔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뭐 이제 그 업체 법인세 비용은 다 뽑았는데 사실 이제 되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헷갈리고 좀 어려웠던 게 작년부터 사실 이제 통합 신설돼서 나왔던 거죠.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그 부분이 아마 작년에 이제 공제 받으시고, 왜냐면 꽤 컸어요. 이게 뭐 1인당 막 한 명당 고용하면 막 700만 원씩 이렇게 고용을 700만 원, 청년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이렇게까지 막 세액공제를 막 엄청 많이 해줬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받으셨을 텐데 문제는 이제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에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한 업체가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업무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런 식으로 상시 근로자가 감소한, 특히 청년이 감소한 경우에 이렇게 막 추징세액이 발생해요. 작년에 공제받았던 걸 토해내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픈 겁니다. 제가 사실 뭐 세무 조정 뭐 이런 거 다 끝냈는데 이거 추징세액 계산하는데 법령이 그리고 시행령이
지금 2월 11일 날 막 나왔어요. 막 나와서 뭐 어떤 뭐 교육이나 뭐 이렇게 좀 정리된 자료 같은 거 좀 찾기가 어려워서 제가 조문을 뜯어보면서 하나하나 계산을 해보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여러분한테 공유해드리고 싶은 정보는 일단은 2018년에 공제를 받았는데 19년에 상시 근로자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토해내야 되는 금액, 추가 추징되어야 되는 금액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그 부분만 제가 좀 실무상 도움이 되도록 정리를 이야기를 좀 해드려 볼까 하거든요. 자, 일단은 고용증대 세액공제, 특히 우리 조특법상 고용과 관련된 각종 세액공제들을 적용받으시려면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업체가 뭐 한두 명이 입사하거나 우리 작은 업체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몇 개 작업해 보면은 금방 나오는 이런 업체들은 손으로 금방 계산해 보시면 돼요. 원칙만 가지시고. 근데 이제 막 몇십 명씩 혹은 몇백 명씩 되는 업체들을 저희가 적용을 해주려고 그러면 그렇게 해갖고는 날밤 샙니다. 3월 다 가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사원 등록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작업을 시작을 하거든요. 일단 제가 조금 제가 쓰고 있는 회계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같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쓰고 있는 화면에서 인사급여, 근로연말 인사급여 여기 사원 등록 있잖아요. 우리 다 아시는 거예요. 다른 프로그램들도 다 마찬가지실 텐데 여기 기능모음 가보면 여기 사원자료 엑셀 변환 이런 항목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엑셀 변환을 바탕화면으로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되죠. 그죠? 이렇게 만들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나오냐면 얘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뽑아서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이 이렇게 쫙 뽑아서 나오는 엑셀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사실 이제 이 그 사원명하고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입퇴사일이 중요하죠. 입퇴사일. 왜냐면 입퇴사일을 알아야지 우리가 입퇴사일을 알아야지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보만 데이터만 긁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긁어 오면 자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은 거를 좀 미리 좀 보여드릴게요. 자 상시근로자 수 계산 내역 이렇게 이렇게 쭉 이제 이렇게 제가 필요한 것만 사원명, 주민등록번호, 뭐 이제 입퇴사 일자 이렇게 올해 거, 2019년 거, 2018년에도 다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해마다 해왔었겠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상시근로자 수를 체크를 할 건데 우리는 중요한 게 이제 청년 근로 월수를 뽑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2019년에 이 직원이 1번 직원이 우리 회사에 상시 근로한 개월 수 그리고 1번 직원이 청년으로서 우리 회사에 근로한 월수 요걸 적는 겁니다. 월수를 적는 거예요. 월수를. 조문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월 말 우리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매월 내야 되지. 매월 낸 그 수를 이제 우리 그 사업연도 기간으로 나눈 걔 평균을 우리가 상시 근로자 수로 본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작업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기 입사한 사람들 있죠. 2019년 단기 입사한 사람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2019년 입사자들은 요 입사한 달부터 그러니까 입사월은 포함시키고요. 입사월은 포함, 퇴사월은 말일날 퇴사했으면 포함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적어 나가는데, 자, 요 81번 사원 같은 경우는 2019년 12월 2일날 입사했죠. 그럼 2019년에는 한 달밖에 일 안 한 겁니다. 한 달밖에. 그리고 얘는 나이가 93년도니까 청년이에요. 청년인 개월 수도 한 달인 겁니다. 그쵸? 맞죠? 그리고 2019년 11월에 입사한 이 사람은 두 달 일했죠. 11월, 12월 이렇게. 10월에 입사한 사람은 10, 11, 12, 3개월 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월 말에 이 직원이 우리 회사에 있는가 그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이분은 이제 59세 2019년 10월에 입사했죠. 10, 11, 12 이렇게 3개월. 맞죠? 근데 요 두 사람은 전부 다 청년이 아니에요. 그래서 청년 월수는 적지 않고 얘는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 월수 이렇게 적어 나가는 거죠. 그쵸? 자, 독특한 경우가 올해 입사했다가 올해 퇴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이 사람은 9월에 입사했는데 11월 15일날 퇴사했어. 그러면 9, 10 이렇게 두 달만 돼야 된다는 거지. 왜냐면은 마지막 달은 빼야 되니까. 근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보시면 보세요. 4월 30일날 퇴사한 이 사람 볼까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2019년 2월 14일 날 입사했어요. 근데 4월 30일 날 퇴사했죠. 그러면 2, 3, 4까지 3개월 근무한 것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정리하자면, 자, 당해에 입사한 사람들은 입사월을 포함해서 상시 계열, 근무 계열수를 적어주시고요. 당해에 퇴사한 사람들은 퇴사 일자가 말일이 아닌 이상은 퇴사월은 제외하고, 말일이면 퇴사월을 더해서 우리 상시월수와 청년월수를 구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나이도 헷갈리는데, 우리가 나이도 제가 거꾸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나이도 여러분 올해가 2019년 귀속 마감해야 되니까 2019년에서 30세가 되는 월은 자기 생일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1989년에 자기 생일이 되는 애, 1989년에 자기 생일날이 자기가 30살이 되는 날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1989년 이전에 태어난 애들만 청년으로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다시 헷갈리니까 예를 들어서 1989년 제 생일로 한번 해볼까요? 10월 13일이 생일인 애가 있어요. 그럼 얘는 만 30이 되는 애, 30세가 되는 때가 언제냐면 2019년 10월 13일이 30세가 되는 날이에요. 30세가 되는 날. 그죠? 이때가 30세가 되는 날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이제 상시 근무는 뭐냐면 계속 근무했다고 치면 상시 근무 일자는 계속 근무했다 치면 12달 전부 다 상시 근무예요. 근데 이제 청년으로 근무했던 청년 근무는 9개월이라는 거지. 맞죠? 왜? 9월 말까지는 내가 청년이었는데 10월부터 청년이 아니잖아.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쪼개지는 애들이 있다는 거. 89년 태어난 사람들은 올해는 그런 거 주의를 하셔서 아무튼 이렇게 상시하고 청년 월수를 싹 구해내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요거 자체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아주려면 처음부터 막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정리를 조금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상시하고 청년을 합계를 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합계를 쭉 내요. 어떻게 합계를 내냐면 요 끝까지 가야죠. 끝까지. 자, 상시 끝까지 이렇게 이제 합계를 내고 그 다음에 청년도 끝까지 합계를 냅니다. 자, 청년도 끝까지 이렇게 합계를 내고 나면 자, 합계를 내고 나면 이제 월평균 인원을 구해야죠. 월평균 인원은 합계 낸 거 얘에다가 월평균 인원 얘에다가 나누기 12를 하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 얘에다가 나누기 12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 회사는 월평균 인원은 48.5명이고 청년 월평균 인원은 5.92명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반영을 하시면 되고 이 작업을 이제 3년치를 다 해왔던 거죠. 계속 이런 식의 표를 만들면서. 그럼 2017년에도 동일하게 전체 상시 근로자 수, 청년 근로자 수, 그리고 상시에서 청년 뺀 나머지 근로자 수. 2018년에도 전체 상시 근로자 수, 청년 근로자 수, 30대 미만, 30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 수, 청년 외 근로자 수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2018년 1차 공제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았겠어요? 2017년부터 증가한 그러니까 49.25명에서 46.66명 증가한 2.59명에 대해서 그죠? 청년은 3.91에 3.25, 0.66명만큼 공제받고 청년 외 근로자는 전체 2018년 청년 외에서 2017년 청년 외를 뺀 1.93만큼 요 비율만큼 공제를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2018년에. 자, 이제 우리 세액공제 신고서는 여기 있죠. 우리가 쓰고 있는 법인 조정에 가시면 여기 보면 있죠.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서. 여기 보시면 이제 작년에 그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이 전체가 2.59명인데 청년 등의 근로자 증가 인원이 0.66명 그리고 청년 외의 증가 인원이 1.93명 이렇습니다. 그래서 1.66명에 대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 1,100만 원 그리고 1.93명 청년 외의 경우에는 700만 원 이렇게 해갖고 2천만 원 공제를 받았었단 말이에요. 작년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줄어든 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줄어들었냐? 제가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게 줄어드는 게. 왜냐면 이게 뭐 세금 공제 해주는 것도 해주는 건데 내가 이거 추징세액 계산하는 게 너무 귀찮아.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일단 보세요. 1차 이때 보시면 2019년에 제가 계산한 거에서 2018년에 49.25명에서 48.5명으로 0.75명 줄었어요. 이거 한
한 명이 준 것도 아니야. 한 명이 준 것도 아닌데 내가 이 짓을 해야 돼. 뭐 한 좀 푹 줄거나 아니면 그냥 조금 간당간당 넘어가거나 이러면은 추징세액이 없을 텐데 이게 요만큼 줄어갖고 너무 슬프죠. 근데 더 슬픈 건 뭐예요? 청년은 또 늘었어, 2명이. 근데 상시라고 하면 안 되지, 헷갈리니까. 청년은 늘었는데 청년이 아닌 데서 준 거예요, 이게. 슬프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계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요게 이제 작년까지는 그냥 이제 조문사항으로만 있었지, 정확하게 우리 사후관리 계산식에 대해서는 조문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사례별로 이렇게 딱딱딱딱 항목이 나눠져가지고 아예 조문상에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시행령 26조특법 시행령 26조 7항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경우에 뭐 어떻다 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자, 공제받은 과세년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된 날에 속하는 과세년 종료일까지 중에서 어쨌든 간에 자, 최초 공제받은 과세년도,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2018년이죠. 18년부터 상시 근로자 수, 전체 근로자 수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청년 근로자 수 얘기하는 겁니다. 얘네가 감소하면 얘네 토해내라 이겁니다. 근데 종류가 이렇게 3가지로 쪼개져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 이제 그리고 나라고 따로 나호로 구분된 케이스.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3가지 케이스로 구분이 돼 있는데 여러분 읽어봐봐. 나는 이거를 한글을 아는데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한글을 아는데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뭔가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이거 좀 누가 좀 정리해서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거기다가 나는 조정을 이렇게 빨리 하고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힘들 거야. 그래서 요거를 제가 케이스별로 한번 어쨌든 간에 여러분도 지금 3월에 많이 요거 분명히 추징당하는 회사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편하게 좀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도와드려볼까 합니다. 자, 보세요. 일단은 감소했을 때가 문제예요. 전체 근로자 수가 예를 들어서 자,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2019년, 그러니까 요거는 2019년 빼기 2018년을 했더니 이 일이 벌어졌다 이거예요. 2019년 빼기 2018년을 했더니 전체 근로자 수는 4명이 줄었는데 청년은 5명이 줄고 청년 외는 오히려 증가했답니다. 청년은 5명이 줄고 청년 외는 증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전체로 봤을 때는 감소한 거죠. 4명이 감소한 거죠. 이렇게 청년 감소가 전체 감소보다 큰 경우, 자, 청년 감소 5명이 줄었는데 전체 감소 4명보다 큰 경우에는 시행령 이제 26의 7조의 가 1번을 적용하는데, 뭐 이거 종을 여러분들 아실 필요는 없지만 그거를 뜯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어떻게 추징금액을 구하냐. 어쨌든 얘는 감소됐기 때문에 작년에 받아먹었으면 공제를 토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 첫 번째 1번하고 2번을 더하는 겁니다. 1번 청년이 감소한 인원 5명이죠. 청년이 감소한 인원 5명에서 전체 인원을 뺍니다. 그럼 한 명이겠네. 한 명이겠네요. 그 한 명한테는 400만 원을 곱해주는데 이거는 무슨 개념이냐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청년에서 전체 감소를 뺍니다. 청년 감소분에서 전체 감소분을 빼요. 그럼 얘가 이제 한 명이 되는 거죠. 얘가 이제 한 명이 되는 거고, 400만 원은 뭐냐면 청년의 공제 금액은 1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일반의 공제 금액은 700만 원이잖아요. 우리가 한 명당 1인당 공제해주는 금액이. 그래서 요거를 뺀 게 이제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청년 감소분 말고 줄어든 애들, 청년 감소분 말고 줄어든 애들로 쳐서 요것만큼은 400만 원에 해당하는 것만큼 추징을 하겠다. 이해되시죠? 요게 지금 조문으로 글로 써져 있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헷갈렸어요. 근데 결론은 이겁니다. 청년 감소된 거에 전체 감소가 더 크면 청년 감소하고 전체 감소의 차이만큼을 우리가 공제받기로 한 금액의 차이 400만 원을 추징세액으로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추징세액은 그냥 청년 금액으로 추징을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한 명이 증가한 건 맞으니까 한 명 증가 말고 여기 전체 감소 4명에 대해서 1100만 원 감소를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두 개 더하면 전체 4800만 원을 토해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게 또 이렇게 해도 이해가 안 되시면 이걸 보시면 되긴 되는데 이걸 보시면 이해가 더 안 될 거예요. 보세요. 최초 공제받은 과세년도 대비 청년 상시 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청년의 감소한 인원수, 그죠? 여기에서 상시 근로자 감소한 인원수 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100에서 700을 빼겠다는 얘기죠. 거기 더하기 상시 근로자 감소한 인원수, 상시 근로자 감소가 아까 4명이었잖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하겠다? 1100을 곱한 거를 더해주겠다 이겁니다. 조문이 아무튼 이 지경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 이상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추진 금액은 상시를 넘어서는 청년 얘한테 400만 원 뜯고, 그리고 청년 100% 청년 감소분에 대해서는 1100만 원을 뜯겠다. 상시 전체 증가분에 대해서. 아시겠죠? 그렇게 4,800만 원. 자,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전체 감소분이 청년 감소분보다 많은 경우예요. 요거는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우리 회사 전체가 마이너스 4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직원이 4명이 감소가 됐어요. 근데 청년 감소분은 3명이고 청년 외 감소분이 1명 이럴 수가 있겠죠? 다시 전체는 4명 줄었는데 청년은 3명 줄고 청년 외는 1명 줄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는 자, 간단합니다. 청년 너 준 것만큼 1100 토해내고 일반 준 것만큼 700 토해내면 돼요. 간단하죠. 차라리 이렇게 주면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는 뭐냐면 전체는 4명이 줄었는데 청년은 3명이 늘고 청년 외에는 7명이 줄었어. 이건 어떤 현상이냐면 전체적으로 어쨌든 우리 전반적으로 직원은 줄었지만 청년들을 더 많이 고용하고 청년이 아닌 사람들은 좀 많이 나갔다는 얘기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결론적으로. 그쵸? 이랬을 때는 일단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추진금액은 조문상 없고요. 동그라미 1번의 추진금액은 없죠. 왜냐면 청년은 증가했으니까 오히려. 증가했으니까 이거 더 뜯으면 안 되지. 뜯으면 안 되고 이 청년 외로 줄어드네. 청년 외로 줄어든 금액은 상시 전체 근로자 수를 한도로 해서 700만 원만큼 공제를 추징합니다. 공제받았던 걸 추징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자, 우리 회사에 계산을 했더니 작년보다 인원이 줄었어요. 작년보다 인원이 줄었으면 기본적으로 올해는 근로소득세 공제 받지 못합니다. 이게 원래 이제 3년치만, 그러니까 3년 동안 받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좋은 공제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작년부터 거의 대부분 받으셨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받았는데, 요게 이제 감소가 시작해버리면,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해버리면, 공제는 못 받습니다. 뭐 3년이고 나발이고 못 받아요. 못 받고, 오히려 작년에 받았던 거를 토해내야 되는데, 그 토해내는 계산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전체가 줄어든 것보다 청년이 더 많이 줄어들었다. 그럼 이제 요런 식으로. 전체가 줄어든 것보다 청년은 덜 줄어들었다? 그럼 이제 각각 쪼갈라가지고 공제 자기가 받은 만큼 토해내면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전체 상시 근로자를 한도로 해서.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청년만 감소한 경우. 청년만 감소한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때는 청년은 줄고 전체 인원수도 늘고 상시 근로자 수도 늘었는 청년 외 근로자 수도 늘었는데 청년이 줄어든 거예요. 청년들이 오래 근속을 못 하잖아. 그래갖고 다 도망가가지고 준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자, 요것도 요거는 청년이 줄어든 금액에 청년이 감소한 금액에 요렇게 1,100만 원에서 700만 원 뺀 400만 원만큼을 추징세액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때는 전체적인 상시 근로자 수는 증가를 했기 때문에 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청년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못 받고 일반 청년 외 상시 근로자 분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세 공제 올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제 업체를 검토한다고 치면 이렇게 되겠죠. 일단 저는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마이너스 075명입니다. 마이너스 075명. 그리고 청년 증가수는 오히려 2.01명으로 늘어났어요. 근데 청년 외 근로자 수는 마이너스 2.76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0.75명이 된 겁니다. 요렇게. 이런 경우에 저는 지금 요거예요. 제가 적용받는 거 요거. 이런 경우에 그러면 나는 얼마를 토해내야 되느냐.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죠. 일단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추진 금액은 없어요. 왜냐하면 청년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청년분에 대해서 뜯어갈 수는 없고, 두 번째, 여기 보면은 청년 외 증가 있죠. 여기서는 좀 뜯어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뜯어낼 때 여러분 2.76명이 줄어들었고 700만 원을 뜯어내면은, 그런데 전체 감소분을 한도로 해서 추진 금액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청년 외 증가가 2.76명이라고 하더라도 0.75명의 700만 원만큼을
추징세액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525만 원을 저는 이번에 토해내야 되는 거죠. 작년에 요 공제를 다 받으셨던 분들은 이번에 요금만큼 토해내셔야 돼요. 토해낼 때는 우리가 서식을 여기서 쓰는 겁니다. 자, 토해내는 서식은 이거예요. 여기 보면 추가납부 세액 계산서라고 있죠. 법인세 추가납부 세액 계산서에 오셔가지고 여기 공제 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세액에 여기에다가 기재를 하고 토해내셔야 돼요. 근데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될 점은 우리가 고용증대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농어촌 특별세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작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2천만 원에 대한 공제를 받으셨다 그러면 20%인 400만 원을 농특세로 내셨을 거예요. 그쵸? 근데 올해 와가지고 이거 추징을 당하잖아요. 그럼 지금 500만 원 추징을 당하는 거면 작년에 냈던 농특세는 환급을 받으셔야 되겠죠. 농특세를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죠. 작년에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달아났는데 최저한세에 걸립니다. 최저한세에 걸려가지고 일부 금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월이 됐죠. 2월이 된 금액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추징이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가 세액공제 명세서에서 소멸로 해서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죠. 세액공제 명세서에서 소멸시켜 주시고 농특세는 우리가 공제받은 연해, 공제받은 해의 농특세로 납부하는 거니까 해당된 농특세가 납부가 안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거겠죠. 그죠? 소멸만 시켜주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으실 때는 첫 번째 상시 근로자 수를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년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명확하게 엄밀하게 좀 얘기를 하자면 청년도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연수는 빼고 30세 계산하셔야 되는 건 아시죠? 근데 저희가 그것들을 다 파악해서 회사에서 직접 작성해주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그것들을 다 파악해서 업무 처리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군대에 간 거를 반영을 안 하고 계산을 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계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재량껏 하셔도 괜찮을 것 같지만 파악이 가능하시다면 그렇게까지 반영을 해주면 청년 인원수가 늘어나니까 훨씬 더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효과는 있겠죠, 거래처에. 사실 고용증대가 좋은 이유가 다른 세액 감면하고 중복 적용이 가능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같이 받으실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좋은 게 사후 관리가 없어. 줄어들어도 이걸 뭐 뜯어가질 않아요. 그 해에만 그냥 받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그래서 그게 제일 좋았는데 이렇게 사후 관리 있는 것들은 나중에 직원이 줄어들고 이러면은 회사도 힘들지만 저희도 좀 힘들죠. 그리고 실컷 공제 다 받아냈는데 그것도 토해내는 느낌은 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3월 법인세도 무사히 잘 마감하셨으면 좋겠고요. 고용증대 세액공제 관련해가지고 혹시 궁금증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저도 같이 공부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다가 또 답답해지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전 퇴근할게요.